대올은 처음부터 고무소의 작은 구멍에 통과시키지 않고 큰 구멍에서부터 점점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며 조심스럽게 빼내어야만 중간에 부러지는 일이 없고 힘도 덜 들일 수 있다. 고무쇠를 통과할 적에 마디 부분이 제일 힘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왼손과 오른손이 각도가 잘 맞아만이 그 고무쇠를 잘 통과되고 안 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마디 부분이에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디가 통과할 적에 제일 그 각도를 잘 그 신경을 써야 그 떨어짐이 없이 통과가 되겠습니다. 대올 하나를 뽑아 구멍에 넣고 나무 집게로 빼내고 간단해 보이는 작업 도구, 그리고 대올을 고무소에 통과시키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간단한 도구에 익숙해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대올 이 갈라진 부분이 전부 칼날입니다. 사각이 다 칼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왼손 역할이 이제 엄지와 검지 두 개가 역할을 하는 게 그 구멍에다가 이제 꼽는 역할을 하지요. 꼽는 과정에서 상당히 손을 상할 수가 있고 또 되기 때문에 그 각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칼날이 자꾸 통과되면은 그 대고 있는 살이 가시가 들어간다든지 또 지문이 없어진다든지 하면서 갉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발 한 점에 대올을 이렇게 통과시키다 보면은 지문이 그냥 달아지고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듭니다. 2200여 개의 대올은 고무소의 큰 구멍부터 작은 구멍으로 서너 차례 통과돼야 완성된다. 결국 발 하나를 엮기 위해서 고무쇠를 통과하는 과정만 약 10,000번 정도를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올을 가늘게 만드는 기술이 보통의 인내심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뽑아낸 대올은 마치 실오라기처럼 가늘다. 대올을 최대한 가늘게 만드는 기술을 쌓는 것은 오랜 시간과 공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올을 얼마나 가늘게 뽑을 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고난도의 기술을 가진 염장이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보유자 조대용이 만드는 통영발은 대올의 두께가 1mm도 채 안 되는 매우 얇은 것이 특징이며 이것이 바로 보유자 조대용만의 가장 특별한 노하우다. 고무쇠에다가 빼고 일할 적에 각도를 잘 못 맞춰가지고 거진 절반을 우러뜨려가지고 실패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이제 생각하기를 그 고무쇠의 구멍이 그냥 맨 듯한 것보다도 나발 모양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 360도 동그랗게 칼날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힘이 좀 덜 들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무쇠 구멍 만들 적부터 정성을 들였고, 또 마지막 칼을 가지고 그 대올 한 개 한 개 할 적에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좀 기술이 숙달이 된 것 같습니다. 대나무를 신라처럼 쪼개는 일이 발의 결정적 성격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기계로 쪼개면 대올은 꼿꼿한 직선이 되고 손으로 하면 가운데가 둥글게 휘는 곡선이 된다. 곡선의 대올로 발의 한 면이 부드럽게 휘어지도록 짜야 발이 문에 가서 양끝이 딱 붙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래서 문틀과 발 사이에 틈이 없어 팔이나 모기가 나나들지 않게 된다. 고드레를 걸어 완성된 발틀. 고드레는 문양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부분은 한 홈마다 앞쪽 2개, 뒤쪽 2개 해서 총 4개가 달리고, 문양이 없는 부분은 앞뒤 각 1개씩이 달려 총 372개가 달렸다. 얼핏 보면 다 똑같은 크기의 고드레인 것 같지만 발의 가장자리 양쪽 문양이 없는 곳은 문양이 있는 곳에 걸리는 고드레보다 약간 크고 무겁다.
이 역지 한쪽에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발을 엮다 보면 발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이는 의미에서 이렇게 동시에 세 개를 나란하게 해놨습니다. 역시 저쪽 쪽에도 마찬가지로 가해는 그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의 시작대와 마감대를 만들 차례다. 시작대와 마감대가 준비돼야 비로소 발을 엮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된다. 시작대와 마감대는 발의 시작과 끝부분을 지지해주는 받침대로 소나무 가운데 홍송으로 만든다. 홍송은 벌채 후 1, 2년 동안 말려두어야 뒤틀림이 없다. 잘 말려둔 홍송을 발의 넓이에 맞게 재단하고 사포질을 해서 각진 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사포질을 한 시작대의 각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졌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보유자. 보유자는 작은 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 준비된 발틀에 시작대를 올리고 고드레에 감긴 실로 시작대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묶어 고정시킨다. 그리고 차례로 나머지 부분을 묶어 나간다. 시작대가 고정되면 시작대 위로 대올 2개를 올리고 실이 감긴 고드레를 앞에 것은 뒤로, 뒤에 것은 앞으로 마치 새끼를 꼬듯 차례로 엮어 나간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 엮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야말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고 한다. 발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무리도 2개의 대올을 한 번에 엮는데 이것은 발의 양끝을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부터는 대올 1개씩을 올리고 엮어 나간다. 이렇게 발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2000여 개의 대올을 400여 개의 고드레로 엮어내는 일을 수십만 번 거쳐야 한다. 원통의 대나무에서 고무쇠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신락 같은 대올을 만들고 다시 그 대올 하나하나를 엮어 발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대올 하나하나의 섬세한 다듬질과 오로지 장인이 가진 기술의 조화로서 시간을 인내해야만 이루어지는 발이기에 대올 하나하나를 엮을 때마다 보유자 조대용의 가슴에도 인내라는 글자가 하나하나 늘어가는 것은 아닐는지. 보는 이의 눈이 의심스러울 만큼 보유자는 촘촘히 늘어뜨린 400여 개에 가까운 고드레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실이 꼬이지 않도록 하면서 빠른 손놀림으로 발을 엮어 나간다.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유자의 두 손은 실과 대올과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대올은 처음부터 고무소의 작은 구멍에 통과시키지 않고 큰 구멍에서부터 점점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며 조심스럽게 빼내어야만 중간에 부러지는 일이 없고 힘도 덜 들일 수 있다. 고무쇠를 통과할 적에 마디 부분이 제일 힘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왼손과 오른손이 각도가 잘 맞아야만이 그 고무쇠를 잘 통과되고 안 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마디 부분이에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디가 통과할 적에 제일 그 각도를 잘 신경을 써야 그
떨어짐이 없이 통과가 되면